자신의 이익에 맞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을 우리는 박쥐 인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박쥐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모두 집돌이, 집순이로 만든 바로 그 나라인데요. 안 그래도 박쥐와 연관이 많으신 분들이 행동도 박쥐처럼 해 많은 한국인들에게 답답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좋은 이미지는 이용하려 하고 자신들이 한 나쁜 행동은 한국에 뒤집어 씌우려다가 외국인들에게 참교육당하는 중국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달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는데요.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74.5%로 매우 높았습니다. 전년도 결과는 72.9%로 작년에 비해 1.4%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해마다 좋아지고 있는데요. 반면 옆 나라 중국의 이미지는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중화사상 자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이고 그들이 하는 행동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다른 나라에 가해지는 피해도 없어 상관없겠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 하는 행동은 정말 경악스럽기까지 한데요. 공항이나 면세점 혹은 호텔의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명 관광지에서 역사적 유물을 훼손하는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위생 개념은 달나라에 던져놓고 온 수준인지 길거리를 화장실로 사용하는가 하면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발을 씻거나 심지어 샤워를 하는 중국인도 있는데요. 하도 세면대를 더럽게 이용해 관광지에는 중국어로 된 여러 경고 문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한 중국인이 해외에서 동물을 학대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 야생동물을 관찰하기 좋은 아프리카 나미비아 해변은 물개의 쉼터입니다. 그런데 해변을 지나던 중국인 관광객이 모래사장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새끼 물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깨워보겠다며 슬리퍼를 벗어들었는데요. 그러고는 잠든 새끼 물개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일행으로 보이는 중국인은 이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웃으며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둘은 이 행동을 영상으로 남기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 인터넷에 공유하기까지 했는데요. 영상은 빠르게 다른 나라로 퍼지기 시작했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격분했습니다. 다행히도 새끼 물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놀란 물개가 물가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도 한참 동안 낄낄 웃어대는 중국인들은 몰매를 맞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이미지는 정말 좋지 않아졌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들의 이미지는 좋지 않지만 외국은 그 수준이 더 심각한 편입니다. 반면 한국인들의 이미지는 날로 좋아지고만 있으니 둘의 이미지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정도로 벌어졌는데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상반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평화롭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한국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진지하게. 한국 사람들은 모두 착해요. 그들은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죠. 한국인들은 정말 멋져 보여요. 내가 나중에 크면 한국을 여행할 거예요. 한국인들은 서양인들보다 달콤해요. 삼촌이 거기 사셔서 아는데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에서 누군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 아파트를 빌리고 싶어 할 때 나는 즉시 거절을 눌렀어요. 저는 지금 필리핀인데요. 뉴스 황금 시간대에 보도될 만한 짓을 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범죄자를 진압하는 무장경찰이 갑자기 문을 부수고 비행기에 있던 모든 중국 관광객들을 때려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행성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내 생각에는 아니야. 태국의 어떤 식당은 중국인 관광객을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식당이었다면 나였어도 금지했을 거야. 짧게 외국인들의 댓글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한국인과 중국인의 이미지 차이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인들도 잘 아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한국인인 척 연기를 하며 외국인들에게 호감을 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기업조차도 한국의 기업인 척해 외국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는 중국 기업으로 주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 옆 KR이라는 글자가 낯이 익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기업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더욱 대놓고 한국 기업인 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라는 글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이 브랜드는 베트남, 중동 등에 수십 개의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 체결 자리에는 태극기를 걸어두고 매장 오픈 기념식에선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해 아주 제대로 한국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이용할 때만 한국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덮을 때도 한국인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국적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의 갑질 논란으로 세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A씨는 중국에서 태어나 명문대를 졸업하고 벨기에의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중국인입니다. A씨는 한국인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고 환경미화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기상천외한 갑질을 보여주었는데요. 해당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자 중국인들은 A씨가 중국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A씨는 중국인이지만 2018년 남편인 피터 레스쿠이의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면서 한국으로 온 것뿐인데요. 이러한 사실이 이미 모두에게 알려져 있지만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살면 한국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국적이 바뀌는 중국인들의 거짓말에 속아주는 사람은 중국인들 뿐입니다. 이미 세계는 중국의 이러한 악행을 모두 알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을 감싸주는 분위기인데요. 심지어 외국인들이 나서서 참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참교육 댓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국적을 물어보는 질문에 일본인 혹은 한국인 또는 다른 아시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창피해서겠죠. 내가 방콕에 있었을 때 나는 두 남자가 중국 발음으로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가가 한국에서 오셨어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한국어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도망을 쳤어요. 만약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권을 먼저 확인하거나 민주주의를 원한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한국인은 많은 면에서 중국인과는 달라요. 사실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며 빠르게 관광을 끝낸다면 한국인이에요. 또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포크와 나이프로 얌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무례하지 않고 친절합니다. 중국인들이 아무리 한국인이라고 주장해도 구분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단지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염병도 그렇고 말이죠. 중국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가여워질 수 있다니 대단하네요.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국적을 바꿔버리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너의 행동이 부끄러우면 고칠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인들이 화를 내고 어이없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들까지 나서서 중국의 만행에 대해 쓴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도 재차 불거진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논란에 분노하며 하루빨리 한국을 떠나달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안은 자신의 SNS에 벨기에 대사 부인 관련 글을 또 올리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며 뉴스를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번 사건도 피해자 보상과 제대로 된 처벌이 없어 아쉬웠는데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기고 또 사건이 터져 정말 화가 난다며 대사님을 뵌 적도 있고 벨기에 언론에 저격한 것도 약간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는 조사를 제대로 받고 하루빨리 한국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익히 알고 있고 A씨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A씨를 한국인이라며 우기고 있습니다. 김치나 한복, 한식 등 좋아 보이는 것은 모조리 제 것이라고 우기더니 정작 진짜 제 것은 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중국인들의 이중성이 이제는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중국은 왜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모두 들킬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말을 믿어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그 사상이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명리씨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